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9일 조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사실 이제 월요일 날은 우리가 이제 며칠인지 확인하고요. 며칠 남았는지.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한 번 더 종례로서 확인을 하는데 월요일에 한 번만 딱 24일 남았다. 이거 하시면 돼요. 그리고 화, 수, 목, 금요일 종례 때까지는 그냥 며칠 남았다는 거 그냥 잊어버리시고 이번 주 하기로 한 것 그냥 쭉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우리 공부는 5주차 트레이닝북 들어가는데 수정사항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이게 화요일 날 36페이지, 43페이지 하나씩 수정할 게 있는데요. 이게 좀 어쨌든 한 번에 배송하려고 여러분들 여러 번 받는 번거로움 없애드리려고 좀 급하게 하다 보니 좀 놓쳤는데 36페이지 지문에 A라는 표시가 있는데 문제랑 상관없으니까 삭제해 주세요. 그리고 43페이지에 21번 문제를 보면 자 43페이지 화요일 43페이지 21번 문제입니다. 선지들의 니은이라는 표현이 있을 겁니다. 그 표현을 오리엔탈리즘으로 수정하고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미리 체크하세요. 화요일 날 체크해야지 하면 또 정신없이 문제 푸니까 오늘 조회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화요일 거 펴서 미리 체크하고 따라오시고 오늘 조회 내용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수능이 다가오면 실전 연습을 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전 연습은 그냥 연습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실전 연습이 아니라 오늘 하는 게 그냥 진짜 수능이다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를 좀 많이 보도록 하셔야겠죠. 근데 이런 건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국어 공부가 맨날 모의고사 풀고 채점하고 풀고 채점 이거는 공부하는 거 아니라 그거 노동이에요. 모의고사도 풀어야겠지만 기출도 봐야 되고요. EBS 정리 안 돼 있는 거 좀 남았으면 그것도 좀 마저 보시고요. 모의고사는 한 주에 하나 내지 두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는 여유가 된다면 두 개 정도 보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볼 때 가급적이면 아침에 보는 게 좋겠죠? 오전에?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건 딱 수능 시간에 맞춰서 근데 이게 안 된다면 오후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후는 약간 어쩔 수 없이 약간 나른해지기도 하고 좀 잠도 오니까 오후보다는 오전에 오전도 11시나 10시보다는 아예 한 8시 40분쯤에 시작하는 게 좋고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된다면 저녁 때 하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100분은 있어야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시험 전 20분 요거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저런 이유로 9시부터 모의고사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8시 40분부터는 뭔가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문제를 풀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럼 잘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실제 수능장 가서 한 20분 전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그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건 여러분의 소원표, 그리고 사인펜, 그리고 샤프. 이게 다일 겁니다. 거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시험지를 나눠주시겠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시험지를 자꾸 들쩍들쩍 대는 것은 또 불법이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죠? 그래서 시험 20분 전에는 그냥 멍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학생들이 예열 지문 좀 소개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열할 지문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십시오. 그럼 1단계는 시험장 가서 감독관 선생님 들어오시기 전에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감독관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자리를 싹 정렬을 합니다. 그래서 치울 거 다 치우고 책상 다 빼게 하고 아니 책상을 빼면 안 되죠. 가방 같은 거 다 빼게 하고 뭐 핸드폰 수거하시고 막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때 조금 그래도 시간 여유 있을 때 볼 게 있고 모든 게 다 없어진 상태로 깨끗한 상태로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떠올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때는 눈으로 보는 거고요. 이때는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때 제일 좋은 건 EBS에서 뭐 시도 좋고요. 소설도 좋습니다. 자기가 공부했던 EBS 책이 있죠. 그거 들고 가서 그냥 지문 읽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냥 지문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리고 요 단계 모든 것을 다 걷어간 이 상태에서 했을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제 현장 수업을 할 때 학생들한테 시켰던 건데 한문단 암송하기가 있어요. 한문단 암송하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봤을 때 본인 입장에서 좀 많이 어려웠던 지문도 좋고요. 최근 수능 지문도 좋습니다. 뭐 가능 세계도 좋고요. 뭐 보험 지문도 좋고요. 뭐 어쨌든 좋아요. 자, 이 지문에 관한 얘기는 제가 아마 나중에 좀 더 드릴 것 같고, 일단 본인이 봤을 때 제일 힘겨웠던 지문, 만약에 이과인데 과학기술 자신 있으면 과학기술 지문 빼고 약간 철학 지문 쪽에서, 문과 학생은 약간 과학 지문 쪽에서 또는 기술 지문에서 자기가 좀 약했던 기출도 딴 거 말고 꼭 수능 지문, 수능 독서 지문을 하나 선정하세요. 본인이 봤을 때 제일 어려운 지문입니다. 그럼 이 지문이 이렇게 쓰면 앞부분에 첫 번째 문단 있고 두 번째 문단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암기하는 거예요.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달달달달달. 첫 번째 문장이 내가 완벽하게 암기됐다. 그러면 다음 두 번째 문장을 암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땐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이어서 암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암기하는 건 평소 언제 하느냐? 국어 공부 시작 10분 전쯤 하는 겁니다. 자, 내가 9시부터 10시 반까지 국어 공부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8시 50분부터. 근데 도저히 8시 50분에 못한다 그러면 9시부터 9시 10분까지 이 지문 딱 꺼내놓고 첫 번째 문장 외우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토시 하나도 틀리면 안 돼요. 똑같이 외워야 돼요. 인간은요, 뭔가를 암기하려고 할 때 나오는 집중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 국어 공부 시작 전에 어떤 한 문장을 외우려고 할 때 여러분의 집중력이 살짝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내가 지금 집중력이 잘 되는 것 같아 하면 이제 국어 공부 딱 시작하면 돼요. 굳이 10분을 다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또 국어 공부하기 전에 얘 딱 꺼내서 어제 첫 번째 문장 외운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럼 다시 첫 번째 문장을 막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이제 24일 동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좀 기억력이 좋은 학생은 한 두 번째 문단 중간까지는 외울 거고요. 그냥 평범한 기억력의 소유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첫 번째 문단 아마 겨우 외울 것 같아요. 그럼 이 첫 번째 문단이 약간 여러분에게 뭐가 되는 거냐면 국어 공부, 국어 집중력 높이는 주문이 되는 겁니다. 정부가 정책을 시행할 땐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뭐 이런 식으로 혼자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집중 상태로 외우고 국어 공부 시작. 근데 지금은 안 외워지는 상태니까 외우려고 노력하다가 국어 공부 시작. 그럼 수능날 봐봐. 요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외우려고 하다가 그 외우려고 해서 외워진 부분 있죠? 그걸 혼자 눈 감고 그냥 암송하는 거예요. 정부가 정책을 시행할 땐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한 이런 식으로 혼자 외우는 거예요. 혼자 중얼중얼. 근데 여러분의 뇌는 24일 동안 훈련이 됩니다. 그 주문을 외우면 나는 집중력이 높아진다는 걸 뇌가 학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리를 떨든 말든 앞에 그러니까 자꾸 뭐 기침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집중력이 쫙 올라갑니다. 그 상태에서 벨이 울리고 시험 시작이 알려지면 눈 딱 뜨고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막 여기 보고 있다가 앞에 있는 애 뒤통수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시험 시작하는 거랑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암송하고 있다가 시험 시작한 게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험 20분 전을 모의고사 보기 전에 훈련하셔라. 그러면 20분을 10분과 10분으로 나눠서 10분 동안은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분 동안엔 한문단 암송하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한문단 암송하기는 꼭 모의고사 전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어 공부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저도 지금 가능세계를 한번 외워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같이 저도 오늘부터 가능세계 첫 번째 문단을 한번 좀 외워보려고 합니다. 뭐 저야 아마도 여러분보다는 못 외울 것 같지만 이 구주연마 수업하면서 한번 좀 외운 결과를 한번 낭송을 한번 해볼게요. 확인도 좀 저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저랑 같이 가능세계 첫 번째 문단 외우는 게 더 좋고, 아니면 그냥 본인이 편한 거 하나 외워보세요. 그래서 제가 구주연마 수업 시작하기 전에 좀 외워놓고 좀 한번 읊조리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좀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제 시험 보는 80분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이때는 그냥 시험만 신경 쓰시면 되는데 일단 시계 보는 것 훈련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일정한 시간이 되면 고개가 시계를 이렇게 향하게. 근데 이때 뭐 본인이 시계를 갖고 들어갈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앞에 시계 걸어 놔 주시거든요. 그러면 약간 훈련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이렇게 문제 막 풀다가 고개를 앞으로 이렇게 들어서 시계 한번 이렇게 보는 훈련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사람 따라서 뭐 20분, 20분 이렇게 보셔도 좋고, 20분, 20분, 20분 이렇게 봐도 좋고, 뭐 30분, 30분 봐도 좋고요. 근데 어쨌든 너무 빨려 들어가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까먹으면 안 돼요. 이래서 시험 망치고 오는 학생이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고개 한번 들어서 시계 보자. 그리고 딱 내려오고, 또 어느 정도 시간 되면 고개 한번 들어서 시계 보자. 그리고 내려오고. 근데 너무 자주 보는 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나는 시계를 좀 자주 확인해야 돼. 그러면 한 5번. 큰 대목만 보면 돼. 그러면 한 2-3번.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앞에 시계 보는 훈련 꼭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는 중이든 공부를 하는 중이든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집중력이 떨어질 때. 제가 지금 구주연마 독서에서도 얘기하지만 어려운 내용 나오면 집중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되면 우리가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럼 집중력이 떨어질 때 집중력을 높이자,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집중력이 떨어질 때 혼자 하는 게 있습니다. 꼭 집중력이 떨어질 때만 하는 게 아니고 너무 화가 날 때, 또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고민이 될 때, 제가 이게 읊조리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걸 하나 만드시면 돼요. 뭐 아수라 발발타 뭐 이런 주문을 하나 만든다든지, 뭐 거북이와 두루미 뭐 이런 걸 만든다든지, 뭐 거북이 울며 여자 없대 이런 걸 만든다든지. 저는 뭐냐면, 이게 너무 오래된 입에 붙은 습관이라서, 그 예전에 영화 명량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님, 최민식 배우가 나왔던 그 영화를 저렇게 천천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대목에 제가 완전히 꽂혔어요. 그걸 계속 돌려봤는데, 이제 왜 이순신 장군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절대 무서움이 없을 것 같고, 알아서 이미 머릿속에 전략이 다 있고, 이미 이길 것을 확신하고 있고, 뭐 적이 쳐들어오는 게 좀 우스워 보이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하고 명랑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하는 거는 뭐 그렇지, 그런 분위기셨지 이러면서 봤어요. 근데 이제 정말 전투를 앞두고 어디를 갔냐면, 어머님 유패를 모신 곳에 이렇게 가서 절을 이렇게 올리세요. 그래서 이제 대사를 하나 하는데, 약간 두려움에 사로잡힌 어린이, 그러니까 엄마한테, 엄마 뭐 약간 이런 모습이지만, 이제 어른인 이순신 장군이 예의를 갖춰야 하는 거니까 이제 표현이 뭐였냐면, 어머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뭐 이런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쳐들어오지, 아군들은 막 도망가려고나 하고 있지, 도움은 하나도 안 주지, 백성들을 생각하면 나마저 물러설 수는 없지, 이거 이대로 나갔다가는 죽을 것 같지, 본인도 왜 죽음이 두렵지 않겠어? 그 모든 상황에서 인간이 찾는 건, 천하의 이순신 장군도 엄마인 거야. 어머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 절을 하면서, 물론 제가 좀 과몰입한 것도 있겠지만 그 장면이 너무 선명해서
저는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운전을 막 하고 가다가 운전하면 사람이 신경이 막 곤두서거든요. 차가 확 이렇게 껴들고 막 그러면 화가 확 나잖아요. 근데 제가 한 1년 전부터 이렇게 스스로 다짐한 게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화내지 않겠다. 그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도 그냥 화가 나면 혼자 방에 가만히 있겠다. 근데 차가 껴드니까 막 욕이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 아버님이 운전하시면서 욕하는 건 아버님이 욕쟁이라서 그러신 게 아니라 그건 운전자의 본능이에요. 근데 어쨌든 욕이 막 나오려고 할 때 저도 모르게 어머니, 저 이게 약간 습관이 들어있어요. 막 수업 준비하다가도 어떤 이제 기출지문은 너무 익숙하니까 낯선 지문 딱 보다가도 물리지문이었나 이렇게 보는데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어머니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뭐 어머니가 물리지문 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근데 약간 한숨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면한 상황에서 딱 한숨만 돌리시면 돼요. 근데 그걸 못하면 그 상황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요. 그러면 오히려 잡념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주문을 만드세요. 저는 어머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거고요.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주문을 만드세요. 뭐 종교적인 것이어도 좋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명문장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종례 때 했던 좋아 뭐였죠? 걸자. 하여튼 인생의 모험의 인생을 걸자. 하여튼 그런 거를 하나 만드셔서 모의고사를 볼 때든 뭐 혼자 국어 공부를 하든 친구랑 대화를 할 때든 나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내가 약간 감정적이 되는 것 같다. 그러면 눈 감고 아수라발발 다 하듯 그걸 한번 읊조리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자. 딱 뜨는 거죠. 수능날 한 3번 정도 필요할 거예요. 초반에 뭐가 잘 안 돼. 큰일 났다가 아니라 그냥 눈 감는 거예요. 혼자 자기만의 주문을 외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차분하게 집중력 잃지 말고 구주에서 얘기했었잖아. 눈 딱 뜨고 다시 탁. 너무 어려운 지문을 만났다? 나름 이해가 됐는데 특정 문단이 너무 길고 읽다 보니까 내가 뭐 읽는지 까먹어서 이제 큰일 난 거야. 눈 한번 딱 감으세요. 어머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눈 딱 뜨시고 그래, 이 문단 다시 읽어보자. 눈 딱 뜰 때 여러분은 차분한 상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상태로 지문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계를 딱 봤더니 시간이 너무 없어. 다시 눈 딱 감고 어머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서 눈 딱 뜨고 나 할 수 있어. 다시 하고 싶어. 아셨죠? 웃어서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를 봤으니 점수가 필요하겠죠? 점수 채점은 하세요. 그러나 신경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9평 때 내가 뭐 88점 나왔는데 이 모의고사를 보니까 72점이야. 그냥 모의고사 욕을 하면 돼요. 모의고사가 쓰레기구나. 모의고사를 만드시는 분들은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불하는 그 모의고사의 가격 안에는 욕을 받아주는 값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노력을 우리가 폄하하지는 않되 내가 시험을 못 봤으면 그냥 모의고사 탓을 하세요. 본인이 시험 며칠 남았다고 모의고사 봤는데 70점이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모의고사 욕을 하세요. 강의 듣다가도 너무 어려워. 그럼 그냥 제 욕을 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저렇게 못해요. 내가 이해를 못한 게 아니야. 저 사람이 설명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평온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보고 점수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면 모의고사 안 보는 게 나아요. 여러분의 모의고사를 보는 최대 이유는 이 80분을 내가 어떻게 활용했느냐. 시간 관리는 철저하게 성찰하셔야 됩니다. 실수를 한 부분, 적절한 건데 적절하지 않은 걸 봤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철저하게 성찰하세요. 이때 건성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점수에 대한 신경은 그냥 건성으로 하세요. 그러나 시간 관리와 실수에 대한 부분만큼은 절대 타협도 양보도 있으면 안 돼요. 다음부터는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겠다. 계속 자기를 채찍질하세요. 이 지문에서 12분이나 쓰다니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겠다. 넘어가겠다 그냥. 이런 식의 과감한 결정들을 하셔야 됩니다. 자, 됐고요. 이건 좀 제 욕심이기는 한데 모의고사 보기로 한 전날만큼은
취침 시간을 좀 조정하셔서 좀 일찍 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모의고사를 내일 9시에 보기로 했어요. 혼자서. 근데 전날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럼 수능 전날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수능처럼 살라는 말을 안 드릴게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보는 모의고사 보는 전날은 12시 전엔 자자. 요거는 좀 부탁드립니다. 물론 제가 욕심을 내는, 마음이 급한 수험생들에게 12시 전에 자자라는 말을 하는 거는 제 욕심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부탁드릴게요. 이 모의고사를 볼 때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시간 관리를 잘하고 실수가 없어야 결과적으로 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목표 삼으면 안 돼요. 얘는 그냥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결과물인 거고, 우리의 목표는 집중력을 유지하자, 시간 관리를 잘하자, 실수하지 말자예요. 목표가 점수를 올리자면 안 돼요. 지금은 점수를 올리자 그러면 그냥 답답해집니다. 점수 안 올라도 되니까 이번 모의고사 때는 시간 관리만큼은 실수하고 싶지 않아.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안 돼. 어머니 이러면서. 자, 됐고요. 그다음 두 번째, 방금 드린 거랑 연동되는 건데, 좀 1시간을 구공부를 하셔도 목표가 분명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구주연마 트레이닝북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하는 거죠? 시간에 대한 감을 잡는 연습인 거예요. 지금 5주차까지는. 근데 목표는 시간에 대한 감을 분명하게 잡자는 건데, 자기 혼자 점수 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있으면 목표가 잘못 설정된 거죠. 그리고 점수를, 그래도 모의고사를 볼 땐 점수라도 잘 받잖아요. 옳은 목표는 아니지만 그런 목표라도 설정해 놓지만, 그냥 뭔가 진도가 나가는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목표가 없어요. 그냥 오늘 하기로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공부도 의미가 있겠지만 조금만 더 목표를 부여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자꾸 생각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목표가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요 시간 안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끝낼 거야 라는 목표도 목표겠지만, 이 안에서 내가 오늘은 요 부분만큼은 좀 확실하게 좀 처리했으면, 이해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나름의 목표를 설정해 놓는 거고, 이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목표의 달성, 했냐 안 했냐는 여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번 주에 구호공부를 8시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5시간밖에 못했어요. 그럼 난 쓰레기예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8시간이라는 목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예요. 8시간 하기로 했는데 10시간 했어요. 그럼 잘한 거죠. 그럼 끝. 8시간 하기로 했는데 5시간밖에 못한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렇다고 다음 주에 목표 안 세울 거예요?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목표가 달성이 안 되면 스트레스 받는데, 그게 아니라 목표가 있는 공부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목표를 수능을 잘 보자 이러시면 안 돼요. 오늘 뭐를 잘하자. 요 시간에 뭐는 좀 확실하게 도전해보자. 이런 식의 목표를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 순서 많이 좀 어느 정도 확정은 해 가실 것 같은데, 순서대로 하기로 결심한 학생은 더는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순서를 바꿀 거다 그러면 이제 첫 지문을 뭘로 할 거냐를 결정하셔야겠죠. 이거는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근데 난 독서부터 하기로 했어요. 문학부터 하기로 했어요. 문법부터 하기로 했어요. 다 좋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의 예상과 달리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서가 좀 나는 편하다라고 생각해서 독서에 늘 자신이 있었지만 수능 독서가 어려울 수 있죠. 갑자기 뭐 철학 안 나올 것 같았는데 되게 화끈한 뭐 논리 철학 이런 게 갑자기 수능날 나와버리면 사실 좀 당혹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인문 지문부터 읽을 거야. 딱 봤는데 비트겐슈타인이 뭐 이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너무 계획대로 하려고 억지를 부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엔 일단 첫 지문 정도 정해놓고 방향은 설정해놓고 요런 시간이 주어질 겁니다. 시험지를 검토하는 시간이 주어질 거예요. 시험지 검토 시간. 요 시간에 문제 푸는 애들이 있어요. 시험지 검토하라고 준 시간에 1번 문제 막 이렇게 풀더라고요. 눈으로. 그거 어차피 시험 시작하면 다시 해야 돼요. 마음 급하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감독관 선생님이 빨리 시험지 확인하고 다시 덮으세요 이거 하거든요. 그 소리 들으라 애들 시험지 넘어가려 막 눈치 보랴 막 이러면서 수능 1번 문제를 푸는 게 말이 되냐고.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시험지 넘기세요. 정말 시험지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얘부터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할 거면 상관없고요.
순서대로 안 할 거면 첫 번째 지문을 뭐로 할 거냐는 정해 놓되 시험지를 넘겨가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순서의 최종 결정은 수능 당일날 시험지 검토 시간에 내가 첫 지문으로 얘를 하겠다라는 결정은 하세요. 근데 얼핏 봐서 쉬운 것 같았지만 들어가 보니 어려울 수 있어요. 아, 내가 잘못 골랐구나 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 뒤에서 만났으면 충격 심하게 받았을 텐데 차라리 시작하자마자 너라서 다행이다. 내가 지금 정신이 없으니 놀라지도 않으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떠들어댄 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부터는 국어 공부 시작 10분, 20분 전 앞에 10분은 뭔가 자기가 정리한 걸 가볍게 그냥 읽습니다. 아니면 뭐 구지 엄마 수업 시간에 했던 걸 읽어도 좋아요. 뭔가 읽는 행위를 하세요. 자, 그리고 10분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이든 공부든 본격적인 시작 이제 10분 전이에요. 그때부터는 뭘 읽지 마시고 가만히 있는 상태로 암기할 한 문단 있죠? 그 지문의 첫 번째 문단을 암기하고 이거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충분히 암기가 됐다면 혼자 눈 감고 정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딱 됐다. 그럼 이제 구공부를 쫙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만약에 모의고사를 보고 있다. 이렇게 시계 보고 시험 끝나면 이런 것들 좀 잘하시고 주문 외우시고요. 그리고 그 전에 목표를 좀 분명하게 설정해야 된다. 이 목표가 근데 모의고사 볼 땐 점수를 목표로 하시면 안 돼요. 그 시험지마다 난이도 차가 있기 때문에 점수가 목표가 되면 안 되고 첫째 모의고사 볼 때 목표 첫째 집중력 끝까지 유지한다. 두 번째 시간 관리. 세 번째 실수 없게끔. 요 세 가지만 목표 삼아서 모의고사를 보는 겁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모의고사를 보시고 나서 좀 많이 어려워서 점수가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전문항 채점을 하지 마세요. 본인이 찝찝했던 문제만 한번 채점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편하게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모의고사를 볼 때 훈련하세요. 자, 순서대로 하는 학생은 편하게 그냥 순서대로 하시고 난 순서를 바꿀 거야 그러면 모의고사 보기 전에 자기에게 한 30초 정도 시험지 검토하는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지문부터 하겠다. 오늘 이 문제부터 풀겠다.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들어가셔라. 그래도 좋을 것 같다. 만약에 문법을 선택한다면 이런 점은 좋을 수 있습니다. 5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니에요. 5문제 중에 본인이 확실하게 자신 있는 문법 파트 있죠. 문법은 어차피 5문제 중에 한 문제가 좀 많이 어렵고요. 한 문제가 살짝 어렵고요. 3문제는 풀만 하실 겁니다. 이게 평균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본인이 좀 자신 있는 파트가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럼 걔부터 푸세요. 어차피 암기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저한테 정해달라는 학생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야, 뭐 문학에 시부터 해.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 이상시인의 난해한 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저를 원망하겠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무서워서 못하겠고 이 정도까지만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이번 주 이런 느낌으로 공부하시면 되고 많이 두려우시고 이제 걱정이 될 겁니다. 날은 차지고 근데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나한테 들면 나머지엔 그냥 귀 막아버리세요. 어차피 세상은 이렇게 앞으로 내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의 길을 가다 보면 끊임없는 소리들이 들려요. 야, 좀 네가 가는 방향이 잘못된 거 아니야? 너 똑바로 걷고 있냐? 뭐 이런 식의 수많은 얘기들이 들릴 수 있는데 그냥 여러분이 지금 수능 준비하는 과정에서 물론 외부의 목소리도 많이 들리겠지만 본인 내면의 목소리가 아주 심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자기불신, 자기 스스로 하는 자기불신 이런 게 생길 수 있는데 잘 억누르시고 그냥 내가 가는 길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조회 때 드린 말씀 조금만 참고하셔서 한 주 계획 세우시고 한 주 좀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종례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